네, 1월 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정초부터 날씨가 너무 춥죠. 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인데요. 스튜디오도 춥습니다. 예. 생각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풍이 세가지고 상당히 날이 춥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와,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1착으로 또 저희 취재 편의점 들어와 계십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뉴욕은 아직 1월 1일입니다. 그렇군요. 새해 첫날 아침에 극장 가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보고 많이 웃었는데 몇 분 안 있으면 취재 편의점에서 더 재밌는 취재 소식 새우깡 쇼핑백 주실 것 같아서 기대 만땅입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 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취재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뉴욕에서 이렇게 열심히 취재 편의점 기대하시는데 더욱더 취재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취재 편의점이 드디어 1호기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그 대통령 순방 취재가 해외 순방 취재가 있을 때 1호기에 탑승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을 때는 항상 사다리 게임을 해요.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에 사다리 게임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 게임을 막 깔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후배들이 간사들이 이걸 돌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자리야 당첨이 됐어 안 됐어 이런 걸 결정을 해주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이 드디어 1호기 1호기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될 대통령 중국 순방 취재단의 취재 편의점도 1호기로 함께 동반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원과 응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에 가서 더 열심히 취재해서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는 따끈따끈한 소식들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경에 3년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도 말은 잘 못해도 중국의 맛집은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중국말로 따이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관광객들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중국 북경 먹방을 한번 준비해 볼까. 네. 이번에 그 고발뉴스 이상호 선배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우리 셋이 다 1호기 당첨이 됐어요. 너무 운이 좋죠. 그래서 세계 매체 기자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연대해서 재밌는 취재 그리고 또 훌륭한 취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 먹방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와 이거는 보는 맛이 있네 재밌네 이렇게 한번 볼만한 컨텐츠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시 30분에 종전 출발을 했었는데요. 신년 첫 해 다음 주부터는 또 제가 월화수 이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를 비우기 때문에 특별 앵커들이 오셔서 저희 취재 편의점을 빛내주실 텐데 시간대를 오전 9시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까지 2시간 지금까지는 2시간 30분 알토랑같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2시간 콤팩트하게 2시간 라이브 방송을 정규 방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에 저희들이 특별한 기획 몇 가지 있는데요. 차차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로 옮겼죠. 청와대로 옮겨서 청와대에 아마도 봄이 되기 전에 오픈 스튜디오가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저희들이 출발하는 새로운 컨텐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 밖에 다른 다종다기한 컨텐츠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날카로운 촉을 세워서 장윤선판 돗자리 딱 깔고 예측과 분석 중요하죠. 바로 올해는 6월에 여러분 다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이 또 한 번 요동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취재 편의점이 더욱더 발로 뛰는 발바닥에 땀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도 열심히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셔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지금 얼마죠? 77만 4천인데요. 넘어서 80만 그리고 또 90만 100만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취재 편의점에 큰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20시부터 21시까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저녁 8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탈당을 선언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돈공천 의혹 문제를 알고도 녹음까지 하고 알고도 묵인해온 전직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을 요청한다라는 의결을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간밤에 벌어진 정광석화 같은 일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강선우 의원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아니 어쩌다 우리 당이 이런 황당한 지경에 놓였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청와대 당국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청와대 당국자들 가운데는 국회에서 파견된 민주당 출신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의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평양에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 올라온 건데 바다에 그 물고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모두가 그 물고기처럼 취급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처럼 뭐 돈 주고받고 공천 이거 민주당 안에서 상상을 불허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어제 이제 진성준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신 바 있는데요. 최소한 빠르게 탈당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제 이게 오후 4시, 5시 사이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저녁 무렵에 전격적인 탈당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밤에 안 되겠다 이거 제명 결정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대목은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퍼지지 않도록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보수 언론들은 뭐 꼬리 자르기냐, 뭐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선긋기를 시작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글들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좀 늦은 감이 있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물론 본인은 되돌려 주라고 지시했다라고는 하지만 MBC가 확보해서 보도한 총 22분짜리 분량의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김병기 당시 간사가 강선우 의원한테 아니 일단 돈부터 빠르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선우 의원의 그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 킵해두고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어디로 처리를 했는지 그 향방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죠. 묘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즉각적인 조사,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당의 규율이 굉장히 세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 즉각 그만둬. 이게 뭐 말하지 않더라도 당내의 일종의 컨센서스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느슨해진 거 아니냐라는 성찰적 문제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람도 안 그만둬 저 사람도 안 그만둬 다 안 그만두는데 내가 왜 책임져? 이런 분위기가 당 안에 팽배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녹음 파일은 탈당이나 제명 등 정치적으로 끝내고 말 일은 아니다라는 걸로 전망이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그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의원직 사퇴까지도 결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 측은 그럴 생각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자체 판단으로는 이대로 뭉갰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일단 우선 선조치 한 걸로 보입니다. 탈당을 하면 나중에 심사 없이 자진 입당이 가능하지만 제명 처리를 하면 당 지도부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입당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탈당의 선택보다 제명된 당직자의 경우에는 사실 당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이 선제적으로 상당히 큰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당시 상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한 대목과 관련해서 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1억이 왔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공관위 업무 총괄이던 간사에게 보고를 했다. 다음 날인 4월 21일 아침 공관위 간사 지시로 의원실로 찾아가서 재차 대면 보고를 했다. 그게 바로 그 22분 녹취 분량인 것이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경으로부터 뭐 그 돈을 주세요라거나 뭐 돈을 갖고 오라거나 뭐 이런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온 이후에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 반환해라 사무국장에게. 그리고 그거 반환 확실히 한 거 맞죠? 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본인 초선 의원으로 공관위원이라는 막중한 당직 수행에 많은 미흡함이 있었던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대목은 이 1억 원을 건넨 김경이라는 후보자가 이미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에서 부적격 후보다라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당시 간사가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없으면 저는 이거 못 해줍니다. 이 사람 1억을 일단 갖고 온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절대로 공천을 줄 수가 없, 재선에서는 못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녹취 내용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사가 안 된다. 이런 사람 공천 주면 안 된다. 재선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김경이라는 사람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거는 따져봐야 될 일이죠. 따라서 이 사안이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윗선, 뭐 공관위원장이 됐던 그 밖에 다른 인사들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불안하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확전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난달 25일에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정청래 대표는 당내 인사 누구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리감찰 대상이 돼서 윤리심판원에 넘긴 다음에 일단 넘어가긴 하죠. 근데 그 다음이 잘 미궁이에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죠. 이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도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졌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심판원에 이 사건이 이첩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관련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죠.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2000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이후에 적어도 민주당 안에는 돈 공천 거래는 사라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전부 부인하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서로 주고받은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필경 1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이유불문 돈부터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지만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간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당에 거는 시민적 기대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은 매우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때로는 서운한 감정 취재 편의점 댓글창에 많이 올려주시지만 비판이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재 편의점 지지자들이 많이 비판하셔도 언론의 사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반성과 성찰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몇 판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일만 들어간 거라니까.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다시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점입가경 수준으로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윤 어게인 탄핵 반대 집회의 분위기에 휩쓸려간 게 아니라 이 후보자가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임명 당시에도 탈당하지 않고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바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었는데요. 지난 1월 17일 지난해 작년 이맘때입니다. 탄핵이 막 일어날 때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이날 당협 소속 시구의원 4명이 탄핵에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삭발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서 탄핵 반대 주장을 펼친 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오른 연단에는 스탑 더 스틸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구가 걸려 있기도 했고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윤석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 명예의 현수막 앞에 모여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날 삭발식에 참여했던 한 기초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먼저 삭발을 제안하고 사실상 강요 분위기로 흘렀다면서 이 후보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책임지고 공천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세상에 머리 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사실상 공천 준다고 하니까 삭발까지 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인 삭발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집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기초의원도 당협위원장인 이 후보자가 삭발식에 앞장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는 당내에 여기서 얘기하는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탄핵 반대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이 후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을 반대했다. 이것은 중성동구을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들이 보기에 이건 좀 납득 불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 영상 그리고 사진 이런
나온 것들에 대해서 탄핵 반대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본인이 이 기초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삭발 강요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했다면 당연히 의당 삭발을 했을 텐데 왜 내가 삭발을 하지 않았겠냐. 삭발을 안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참석한 집회였다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삭발식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중앙일보에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20대 국회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3선의 국회의원이었던 이해훈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진 A씨가 이 후보자의 자택 프린터가 고장났으니 고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자택에 방문한 일이 있다고 TV조선에 밝혔습니다. 이 보좌진은 이 후보자의 남편이 당시 집에서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라고 기억하면서 의원실 업무도 아닌데 왜 이런 사적 심부름을 시키나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고치면 되지 이걸 왜 나한테 와서 고치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은 보좌진 A씨와 목례만 하고 계속 피아노를 치더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전직 보좌진 B씨는 폭언과 고성은 늘 겪던 일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야! 뭐 이런 그 폭언이 나오죠. 이렇게 막 악에 바친 듯한 괴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24시간 새벽에 모니터링을 했어요. 병적으로 자다가 깨서 검색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도 많이 나고 해서 병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알았다면 미리 말렸을 텐데라는 얘기를 후문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뭐 갑질과 관련해서는 어제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 그리고 전효옥 전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 등이 상당한 제보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함께 근무했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이해훈 후보자의 몫입니다. 인청 과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인지 그게 납득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취재 편의점이 라이브 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지 라이브 폴에 오늘 취재 편의점 내내 돌아갈 예정이니까요. 라이브 폴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과 메시지를 남기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에도 여지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이 2024년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던 탄원서인데요. 김병기 의원 쪽에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였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었던 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배경이 됐던 탄원서라고 합니다만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이것은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원서는 이미 경찰에 제출이 되어서 향후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한겨레가 입수한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와 B씨의 세 쪽짜리 탄원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건넸으나 석 달에서 5달 이후에 이것을 돌려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그로부터 4년 가까이 흐른 지난 2023년 12월께 당시 민주당의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문제를 당 지도부에 전하기 위해서 이 탄원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하는 이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김 의원의 측근 그 의원에게서 정치자금 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1월 설 명절 즈음에 김병기 의원 자택에 방문해서 사모님께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그해 6월 김병기 의원님 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나자 사모님이 김병기 의원님 방으로 따로 불러 갔더니 딸 땡땡이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줘서 받았다. 그랬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만 원권 500만 원 등 2천만 원이 함께 담겨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원 씨도 비슷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에 부인이 김병기 의원 댁에 방문하여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드렸더니 김병기 의원님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고 하시면서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A씨와 B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대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께 김병기 의원 자택을 아내가 거듭 방문한 사실을 전하면서 사모님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사양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저도 민주당을 꽤 오래 출입했던 기자로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다 사라진 구악, 구습.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죠. 그렇지만 이건 다 사라진 구습인데 여전히 이런 이런 것이 있었나? 굉장히 저 역시도 출입 기자였던 저 역시도 매우 충격적이고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출연하시니까요. 모시고 좀 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